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테우스의 9.1 버전에 새로 추가된 AI 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우스 9.1부터 사용이 가능한 AI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T라든가 제미나이 등 여러 가지의 LMM 모델을 프로테우스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모델을 지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럿이라고 하고요. 여기 LMM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로우드, 챗 GPT, 딥시크, 그리고 제미나이, 그 다음에 올라마의 로컬 버전, 그리고 커스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부터 말씀드려보면, 일단 커스텀은 챗 GPT라든가 딥시크의 LMM 모델을 본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용량이 매우 뛰어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가 128기가 이상의 또 충분한 하드디스크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오프라인으로서 AI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시도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마의 로컬 버전 이 또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올라마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몇몇 모델은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클로우드라든가 GPT, 딥시크, 제미나이 같은 그러한 LMM 모델하고는 그 성능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한 프로테우스 안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어권이 아닌 우리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는 그 언어를 올라마의 로컬 버전이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 가능성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클로우드, 현재는 제가 클로우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GPT는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딥시크는 GPT하고 클로우드는 두 개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딥시크는 사실 사용이 좀 꺼려서 이 부분은 프로테우스 안에서는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또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테우스에서 이러한 GPT라든가 클로우드, 제미나이, 딥시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얘를 사용하기 위한 크레딧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우드하고 GPT 두 가지의 크레딧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본 결과를 가지고 저는 주로 클로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클로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트로픽스의 그 API 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API 키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클로우드 콘솔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신용카드로 크레딧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5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API 키 구매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AI 모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PI 키를 구매하시면 크레딧을 구매하시면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걔를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테스트 커넥션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구매하신 크레딧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successful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로테우스에서 AI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준비 사항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부품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복잡한 회로는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회로인데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회로입니다. 자, 간단하게 회로를 꾸미고요.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프로테우스 R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창을 띄워놓고 사용했을 때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회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값만 제가 12V에서 5V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요 프롬프트 창, 여러분 현재 화면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창에 실행 결과에 또는 결과를 문의하거나 또는 결과에 대한 의문점, 궁금한 점을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효과를 살려놓고요. 지금은 간단한 회로이지만 복잡한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B1, R1, D1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전류가 흐름이 있지만 LED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GPT라든가 클로드의 온라인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때 그 부분에 이미지로 첨부를 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걔가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라 라고 할 건데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고 걔는 그림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회로의 연결성을 복잡할 경우에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프로테우스 내에서는 현재의 B1과 R1, D1의 연결 정보를 네트리스트 정보를 지가 추출을 한 후에 회로 값을 분석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잘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는 간결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데모용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 대문자 쓸게요. D1 이도 보세요. 제가 이제 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현재 화면에 있는 이 회로를 그림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나와 있죠. 네트리스를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얘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로에 왜 5V 전원이 인가됐는데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B1에 R안에 쭉쭉쭉쭉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 보세요. 저항이 너무 크다. 그리고 전류는 이 정도이다. 권장 저항값을 했을 때는 280 정도를 해야 된다. 얘는 이 안에 있는 내부 속성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LED를 10mA로 구동한다. 즉, 이 안에 있는 이 값을 읽은 거예요. 이 값을 읽은 거고, 또한 여기에 있는 볼테지 VF를 2.2V라는 걸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70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볼까요?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270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Yes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R안이 현재는 10K다. 그렇기 때문에 270으로 바꾸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make it so라고 누르게 되면 얘가 이 값을 바꿔줘요. 눌러보겠습니다. 270이 변경이 됐죠. 이게 바로 프로테우스 안에서 AI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으로 동작을 하나 볼게요. 정상으로 동작을 하지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점등이 되지 않음이라고 썼고 쭉쭉쭉쭉 해서 얘가 불량 원인을 반성했고 저항이 크다. 그리고 전류값은 이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냐 바꿀 거냐 얘라고 했더니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소 150 이상이면 155 이상이면 불이 켜지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항값들이 있잖아요. 330, 220, 1.8K 이러한 식으로 했을 때의 표준값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셋업 모드를 뭘 하기 전에 복사를 좀 해놓고요. 타이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얘는 원래대로 바꿔놓겠습니다. 10K였죠. 10K 이 상태에서 모드를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튜터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LED 점등
D1 LED 전등. 제목을 하나 쓰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겠지만,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다 채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샌드.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르죠? 스키매틱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는 이미지와 매트리스를 가져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은 AI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후에 나오는 대답. 여기 아까 직류 전류를 5mA 10ml 흘리려면 어쩌고 저쩌고 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튜터 모드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실제로 이론적인 것, 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계산할 수 있는, 즉 값이 5V이고 10kV이고 VF가 2.2V고 맥스는 10mA이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보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LED D1에 제가 점등으로 썼는데 제가 자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AI하고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는 이미 만들었고요. 소스 코드 탭에는 기본적인 스타트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빈 코드 창이 되겠고요. 여기에 버튼을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그 실수죠. 그냥 스위치를 이렇게 VC 연결하고 얘를 아웃풋으로 인풋이죠. 얘가 IO 8번으로 인풋을 준다 이거죠. IO 8번. 그러면 없으면 0, 누르면 1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LED, 프로테우스 시뮬레이션에서는 LED의 과전류가 흘러도 자체가 터지질 않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호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저항은 현재 유러피언 스타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9번에 연결을 해볼게요. IO9. 그리고 얘를 에디트해서 SW1번이라고 주겠습니다. 스위치 1번.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라벨 크기를 키울게요. 여기 IO 9번입니다. 그리고 요게 IO 8번. 에디트해서 스타일 글로벌 풀고 값을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자, 요 저항값은 이미 일반 회로에서 저항값 바꾸는 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수동으로 제가 바꿔 놓을게요. 텍스트 스타일을 이렇게 밸류를 좀 키워서 동일하게 만들고요. 자, 됐죠. 자, 이제 AI한테 해보죠. 스위치 1번이 온 되면 얘가 켜져야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코드 아무도 없죠. 자, AI 갑니다. SW1 온이면 W2 온이면 D2 온. SW가 오프 상태이면 D2 오프 코드 작성이라고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회로를 읽겠죠. 그러면 제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AI가 동작한 상태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제어가 가능해요. 이렇게. SW1이 8번이고 VCC 연결되어 있다. 에노드는 뭘 통해 놓게 되어 있다. 그러면
볼까요? 코드가 여기 작성되어 있네요. 자, 컴파일을 해볼게요. 자, 됐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스위치 1번이 누르지도 않았는데 얘는 불이 들어와요. 리셋을 하면 당연히 초기 값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눌러다 떼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프로테우스에서 회색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E가 SW가 상태일 때 D1이 D2죠. 점등돼. 현재 상태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영문을 하면 토크는 더 또 달라져요. 이건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봐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SW 1이 ON일 때 ON이면 D2가 점등되어야 하는데 SW1이 오프 상태일 때도 D2가 점등돼. SW1이 ON이면 D2가 점등되어야 하는데 SW1이 오프 상태일 때도 D2가 점등됨. 코드 수정해줘. 이렇게 해야겠네요. 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그냥 대충 말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면 얘가 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여기 나왔네요. 정확하게. 일단 코드를 수정했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죠. 질문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먹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얘를 눌렀다 뗐을 때는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이유가 SW1이 오프일 때 핀 8번이 플로팅 상태가 됩니다. 외부에 풀다운 저항이 없다. 풀다운 저항이 없다 이거예요. 핀 8번과 GND 사이. 그러면 여기에 얘를 찾아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몇 단계를 거쳤네요. 여기에 놓고 여기에 그라운드 연결을 해라. 그리고 그 저항값은 10K를 정도 해라. 자, 이제 누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기능만 AI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을 아시는 거죠. 자, 여기 있네요. 찾았다. 그래서 플로팅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플로팅 상태 내부 풀업. 그런데 이 친구는 풀다운이잖아요. 그렇죠? 풀업은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풀다운은 회로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에 풀다운 저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죠. 얘를 눌러서 투투 모드로 그리고 투투 모드 가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이제 또 되는지 볼게요. 이게 없다고 했을 때 튜터 모드는 어떻게 나오나? S1이
SW1이 HIGH 하이 하이면 D2 온 SW1이 로우면 D2 오프. 자, 여기서는 코드가 없어야겠죠? 없는 상태예요. 코드 작성. 지금은 튜터 모드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튜터 모드일 때와 아닐 때 차이,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결됐고요. D2는 220을 통해서 아예 연결됐다. 회로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얘가. 그렇죠? 일단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 이제 물어보죠. SW1이 오프 상태인데 D2가 점등되는 이유,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는 약간 내용이 달라지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튜터 모드는 학습자, 학생들이 회로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됐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죠.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풀다운 저항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내부 풀업을 사용하거나, 근데 이제 회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풀업을 사용하려면 이건 바꿔야 되는 거니까 방법이 있는 일단 비추고 우리 상황에서는 그러면 핀 8번과 GND 사이 1K의 풀다운 저항을 추가한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회로에서는 방법 1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해설까지도 얘가 도와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회로와 코딩이 필요한 아두이노 회로 두 가지를 AI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회로를 하게 되면 물론 해석은 합니다. 이때는 프롬프트에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이 토큰, 여기 토큰 있죠? 이 토큰은 몇 가지 인풋, 아웃풋 이런 식으로 해서 그 API 키를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 소모는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소진되는 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테우스에서 도면을 작성한 이후에 이 AI, 프로테우스에 제공하는 AI, 엘레멘 프로바이더에 있는 안트로픽스에 있는 클로드나 또 오픈 AI의 GPT, 딥시크,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일반적인 모델 제공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로컬 버전이나 커스텀도 있지만 이 부분은 비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드나 GPT, 시크, 제미나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AI 크레딧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프로테우스에서 실시간으로 회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자에게는 학습자 모드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개발자에게는 회로에 필요한 내용들을 부품값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제공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테우스 9.1에 인터페이스가 등록되어 있는 AI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